일을 하기 전 80만 원을 가불받은 남성이 출근 4시간 만에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성은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과 근무 중 망가진 신발값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사장님과 연락이 닿았어요. 네, 이 에어컨 시공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장은 일손이 모자라서 중고 거래폼에서 이렇게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30대 남성이 일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면접은 지난달 말에 봤는데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사정을 했고 사장은 안타까운 마음에 80만 원을 가불을 해줬습니다. 이후 출근 첫날 컨테이너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업 현장에 관리자가 없어서 남성은 대기만 하다가 실제로 일한 건 30분 정도 배관 파이프를 테이프로 감은 게 전부라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고 남성이 먼저 나가고 난 후에 안 보여서 사장이 연락을 하니까 일을 해보니 저랑 너무 안 맞습니다. 가불 금액 80만 원은 6월 25일에 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 남겨주시면 입금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문자만 남기고 왔다고 합니다. 자, 점심시간 지나고 감쪽같이 사라진 뒤에 아우 사장님 저 일 이거랑 제 성격 안 맞아요. 못하겠어요. 문자 하나 달랑 보내. 자, 전화했더니 받지도 않아. 사장님으로서 얼마나 황당해. 자, 제일 중요한 거 가불해준 80만 원. 그거는 그래도 도로 보내준다고 하니까 아유 그냥 뭐 밟았다 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문자가 그냥 팍팍팍팍 계속 왔다는 거 아닙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처구니 없게도 나 4시간 일했으니까 그거 사장님이 주려고 했던 월급을 일당으로 계산해 보니까 4시간에 5만 6천 원이니까 일당 보내달라고 먼저 문자를 보냈던 겁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야 80만 원은 어떻게 할 건데 하면서 그럼 알았어 80만 원에서 5만 6천 원 빼고 입금해라. 그렇죠. 그래서 알았다고 처음에는 답장이 왔습니다. 저것까지만 해도 화가 날 텐데 예. 근데 이 남성이 그대 문자를 또 보냅니다. 제가 노동청에 물어보니까요. 그 가불한 거랑 내가 임금 받은 거랑 별개로 값주다 하니까 80만 원은 내가 갑결한 25일에 갚을 거고 임금은 먼저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주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사장님 만나서 주겠다 했는데 무슨 소리냐 필요 없다. 계좌번호 남기고 빨리 보내라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저는 저거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미리. 자, 벌써부터 이제 막 부글부글 뭔가가 이렇게 확 올라오죠. 자, 남성은 80만 원은 약속한 날짜에 제가 드릴 테니까 4시간 일한 임금 right now 지금 당장 줘.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자, 연락은 그 이후에도 계속됐답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요구까지 들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신점, 발점, 갑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사장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다리를 다쳤다. 신발이 뭐 찢어졌다고 신발값 물려내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작년에 12만 원인가 주고 구매를 했는데 한 1년 정도 신었으니까 한 5, 6만 원 정도만 넣어달라고. 황당하죠. 저희는 솔직하게 일한 것도 없거든요. 꼭 이제 욕 들어먹는 것처럼 꼭 욕같이 그렇게 해놨잖아요. 신, 발 해놓고 갑. 자, 박 변호사님. 예. 스타카토를 찍어줘야 됩니다. 신, 발, 갑. 그러니까. 네, 이게 욕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담당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 사람 전화가 와서 신발이 일하면서 찢어졌으니까 물어달라 하더라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지 하고 있는데 남성이 사장한테 직접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다리도 다치고 신발 찢어졌으니까 이 돈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병원비 이 부분 영수증이나 좀 보내라 하니까 그거 왜 안 보내주세요라고 문자 보내니까 입금하고 신발값 보내주세요라고 단문이 왔고 간이 영수증 보내달라고 하니까 다시 또 입금하고 신발값이나 보내주세요. 계속 신발값 보내주세요. 신, 발, 값 이렇게 신, 발, 값 이렇게 계속 보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이 하니까 더 얄밉다 진짜. 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유 사장님 원래 알던 사이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남인데 대체 뭘 믿고 80만 원이라는 걸 또 가불을 해주셨어. 무조건 손사래를 치셨어야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가장 괴로운 사람이 바로 사장님이잖아요. 얘기 더 들어보시죠. 저한테 이제 처음에 가불을 할 때 병원비로 투석한다고 퇴원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퇴원을 못 한다고 거의 뭐 울먹울먹 하면서 얘기를 했죠. 더 이상 얘기할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부탁한다고 좀 안 돼 보여서 인상도 좀 그렇게 나쁜 인상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믿고 준 거죠. 교수님 근데 이제 사장님도 뭔가
뭐 그래도 될 만하니까 그렇게 주셨던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인상이 뭐 나쁘지 않았다 그러고요. 우리 사장님이 일단 너무 마음이 약하시고 좋으신 분 같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그 성품이 좋은 게 막 느껴져.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저쪽 나 사람은 완전히 그냥 연기를 하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왜냐하면 거기다 아버지를 팔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신장 투석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제대로 이제 퇴원도 못하고 병원 치료도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눈물까지 그렁그렁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안 그래도 뭐 마음도 좋으신 분인데 너무 불쌍하니까 일단은 50만 원만 주시면서 자 50만 원만 내가 먼저 밥을 해줄 테니까 30만 원은 좀 다른 데서 구해보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또 전화 와서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사장님밖에 안 계시다. 30만 원만 더 해달라. 그래서 30만 원을 추가로 보내주셨대요. 그 후에도 뭐 고맙다. 이 일 그 30분 했는데 수고했다. 임금 주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지만 이제 와서는 정말 사람에 대해서 불신감이 생기고 스트레스도 너무 받고 이 임금을 줘야 되는 거는 아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괴롭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사장님 주장에 따르면 저 남성 괴롭힘이 밤낮이 따로 없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남성에게 밤늦게 전화가 와서 사장이 문자로 늦은 시간에 전화 문자 하시지 마세요라고 했더니 돈이나 보내세요. 귀찮게 하지 말고 늦은 시간 기준을 정하던가 신발값 보내는 시간 한참 지났다.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장은 통화하고 싶지 않다고 용건을 문자로 보내주고 6시 이후로는 연락을 안 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성은 신발값이나 보내라 진짜 마지막이다. 더는 연락할 일 없다. 수고 이런 단문을 보냈습니다. 연락할 일이 없다던 남성에게 또다시 연락이 왔는데요. 이 사장님 협박하시는 게 너무 무섭다. 개인정보 유출과 협박으로 경찰서에 소장 넣으러 가겠습니다. 계좌로 이런 식 보내셔서 협박하신 거 꼭 소장 넣으러 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 보내면서 협박하는 내용을 보낸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문자 내용을 올렸는데 남성의 계좌번호가 노출이 됐고 누리꾼들이 그걸 보고 이런 식 보내면서 갚으라는 내용을 보낸 것 같다고 합니다. 자, 사장님을 고소한다는데 박 교수님 이거 왠지 좀 선수 같지 않아요? 네, 지금 안 그래도 상습법이라는 지금 이 제보가 막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글을 올리니까 그 아래 댓글도 달리고 연락이 오기를 이 사람 상습법으로 알고 있다. 우리 사장님도 마음고생 많이 하셨다. 그다음에 회사에서 가부를 수시로 했고 조퇴도 많이 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장님 진짜 이 남자한테 더 당한 사람은 없는가 알아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자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요만한 꼬투리를 잡아내면 그걸 가지고 자기의 더 큰 허물을 그냥 덮어 씌우는 그런 어떤 이상한 수법을 지금 개발해낸 것 같거든요. 아마 사장님이 의도하지 않은데 계좌번호가 노출된 것도 사장님 실수는 많은데 그걸 빌미로 고소하겠다고 오히려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건 반장 시간에도 몇 차례 전해드렸어요. 임금하고 그다음에 밀린 다른 손해배상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어쨌든 임금은 줘야 된다. 이런 걸 아마 몇 가지 알아가지고 사람을 아주 그냥 마음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편인 것 같은데 조금 차분하게 하시고요. 이 애초에 병원비로 쓰일 용도가 아닌 상태로 빌려간 걸 가불했다라면 그때부터 사기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좀 차분히 가라앉힌 상황에서 주변에 또 뉴스 사건 반장까지 나갔기 때문에 제보들이 더 쌓일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보신 분들 이렇게 모여서 사례를 다 모으면 액수가 커지면 경찰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구독?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 여기 빨리 좀 눌러라. 빨리 눌러야겠다.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